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한 전직 하나고 교사의 증언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2012년 하나고등학교에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그 시절에 이미 학생들끼리 다 사과하고 끝난 일이라고 일축해왔는데요. 당시 피해 학생들이 맨 처음 믿고 찾아가서 학교 폭력을 호소했던 그 선생님을 MBC 취재진이 직접 만났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는 이동관 후보자의 주장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 교사는 지금은 성인이 된 학생들에게 혹시나 또 다른 상처가 될까 걱정하면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우리는 장시간의 경험으로 축적된 학생 관찰 전문가다. 두려움도 보고 절망도 보고 용기와 의지도 본다. 2012년 하나고에 있었던 교사 A씨가 MBC 취재진에게 최근 전해온 편지입니다. 그해 3월 이 선생님은 갓 2학년이 돼 찾아온 제자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교무실 바깥에서 찾아와서 저를 만났고 교무실 안에 조그마한 상담실이 있어서 어떤 조서를 받은 거죠. 지난 1년 내내 동급생의 폭력에 시달렸다는 호소였습니다. 가해자는 이동관 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너무 힘들어요 라는 표현을 학생들이 했기 때문에 바로 상담이 필요해서 제가 리더십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한참 전부터 문제 제기해왔다는 사실도 그제서야 알았다고 말합니다. 학생 지원실에 몇 차례 상황 전달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제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교사는 학폭 피해를 학교에 보고하고 피해 진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언급하는 바로 그 진술서입니다. 진술서를 쓴다는 것은 화해가 되어서 진술서를 쓰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무슨 일인지 당시 학교폭력위원회는 끝내 열리지 않았고 이 후보자의 아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의 생활기록부엔 어떤 학폭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던 셈입니다. 서로 입장을 존중해주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죠. 사실 당시에도 생기부의 기록으로 남는 학폭위가 열리는 최악의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특히 이 선생님이 지금도 납득할 수 없는 건 학부모였던 이동관 후보자의 대응입니다. 이 후보자가 당시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1학년 때 담임도 이동환 특보로부터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는 예를 갖추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이사장과 통화를 했다는 것을 볼 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일상 속 어떤 부모도 담임 교사나 교장을 넘어서 그 윗선에 통화를 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론사 인터뷰에 처음 응한 이 교사가 취재진에게 밝힌 일관된 입장이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피해 학생 누구도 그 당시 이미 화해했던 제자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어려움을 호소한 시기인 2학년 초기에 학생들의 몸엔 화해를 통해서 조화로운 평화의 몸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교사는 인터뷰에 응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상황을 봤을 때 당시 아이들의 아픔과 절망에 공감했던 자신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게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파행으로 치달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이 대회 기간 동안 참가국의 대표들은 조직위원회에 강한 불만을 쏟아냈고, 그럼에도 요구사항이 개선되지 않자 결국 일부는 철수해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불신의 대상이 됐던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도 참가자 대부분이 만족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남은 잼버리의 실상을 박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잼버리가 시작된 지 나흘째인 지난 4일, 폭염을 견디지 못해 탈진한 대원은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물과 얼음이 비싸다, 수돗물은 마셔도 되는지, 더러운 화장실 청소는 언제 되는지 각국에서 원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이제 변기나 소변기가 냄새가 심하고 이제 계속 변기가 막혀 있는. In the campsite, there is no tree, so it's hotter. 각국 대표단은 회의에서 불만을 토로했고 조직위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단독 입수한 회의록을 보면 영국 대표단은 급수대, 샤워실, 폭염 대책을 요구했지만 조직위가 무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언제 위생이 확보되는지 거듭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고 튀니지는 이런 상태에 잼버리장을 닫아버리자는 발언도 쏟아냅니다.
하지만 한국연맹 이항복 캠프장은 대회를 1년 미루자고 했는데 세계연맹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 사태가 빚어졌다고 책임을 돌렸고 여성가족부 역시 책임은 정부가 아닌 조직위에 있다며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하루 뒤인 대회 5일차, 잼버리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호주는 차라리 잼버리를 중단하라고 일갈했고 포르투갈은 리더십이 없고 부실한 운영에 아이들이 떠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독일은 세계연맹이 문제를 책임지고 이제 한국 조직위는 빠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는 결국 퇴영을 통보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됐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잼버리는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주 만족하지 못하다는 퍼센트는 지금 4% 정도라고 나타나고 있어서 4%라고 했는데 인원이 몇 명인가요? 세계연맹이 참여 인원을 고르시면서 저희는 세계연맹으로부터 그리고 얼음물과 냉방버스로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고 덧붙였지만 결국 잼버리는 조기 퇴영이라는 결말을 맞았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SPC의 이런 안전사고 최근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때마다 회사 측은 대책을 세우겠다면서 몸을 낮췄지만 번번이 말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샤니 공장을 찾아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노동자 고모 씨가 반죽기에 끼어 숨진 성남의 샤니 제빵 공장.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오늘 이곳에 급히 모여들었습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생명에 억울함이 없도록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밝혀낼 것입니다. 샤니 측은 모든 걸 투명하게 밝히겠다며 거듭 머리를 숙였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인하여 관련해서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현장을 둘러보시고 따가운 지책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시찰에 나선 의원들의 휴대전화 촬영을 막다가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군사 보안 시설이에요?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이처럼 소관 상임위 의원들이 현장을 찾은 건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SPC에선 최근 1년도 안 되는 동안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거나 치명상을 입는 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평택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졌고 같은 달과 올해 7월에는 성남 제빵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과 골절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대응도 안일했습니다. 사망자 빈소에 조문객 답례품으로 주라며 자사 빵을 두고 가 불매운동을 자초했고 사고 직후에도 기계를 천으로 가려놓고 다른 직원이 계속 작업하도록 지시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고 다음 날 사고장소 인근에서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평소 직원들에게 보수면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전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국회 환노위는 내일 전체 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10월 국정감사에 허영인 SPC 회장을 부를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안전장비 하나 없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숨진 고 최상병 사건. 외압과 항명 논란으로 번지면서 군 당국이 과연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는 건지 의구심이 일고 있죠. 최근 사태를 지켜보던 유족들이 해병대를 상대로 수사 기록을 보여달라면서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해병대는 유족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홍희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해병대 수사단은 고 최상병 사건 자체 조사 결과를 유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수사단은 조만간 경찰에 사건을 넘기겠다고도 전했는데 국방부가 이를 보류하란 지시를 내리면서 수사 외압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런 지시를 어겨 보직 해임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3일 최상병 유족 측은 해병대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유가족이 요청한 서류는 모두 3가지입니다. 수사단이 파악한 혐의 내용 등이 담긴 사건 인계서, 경찰에 이첩하려는 자료들의 기록 목록, 수사단이 앞서 유가족에 설명했던 설명회 자료 등이었습니다. 최상병의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한 것이었지만 해병대는 오늘
이 같은 유족 측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부적으론 설명회 자료라도 일부 공개하자는 의견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병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며 관련 자료들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병대는 이와 관련해 수사가 끝나면 정보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은 수사단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했던 서류 일부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수사단은 최상병 사망 원인으로 사단장 작전 지도관 지적 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부담을 느껴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한 것을 꼽았습니다. 사단장의 압박이 수중수색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최상병이 숨졌다는 겁니다. 해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은 물론 이종섭 장관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결재까지 했습니다. 장관 결재까지 난 사안이 뒤집히는 과정에서 전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입건된 가운데 국방부는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전 수사단장이 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